제31화 성안해방연합의 깃발 아래. 성안고의 유령 은더 이상 한 명이 익명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학교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는 모든 학생의 목소리가 되었다. 아이들은 성안고 위키를 통해 크라운 분파들의 사소한 움직임을 제보했고 위험에 처한 친구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은 익명의 제보 시스템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치 방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 학생이 유령 위누리 소통망에 공개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에겐 이름이 필요합니다. 유령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이지만 그 등대의 빛을 따라 함께 걷는 우리 모두를 부를 이름이 필요합니다. 글은 수많은 학생의 공감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혁명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이진우는 그 글을 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바츠 해방 전쟁 당시 이름 없던 저항군들이 스스로를 해방연합이라 칭하며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던 순간이 떠올랐다. 이름은 구심점이다.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상징이다. 그는 동료들과 상의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는 유령의 가면 뒤에서 나와 그들의 의지를 담은 이름을 내걸 때였다. 그날 밤 성안고의 유령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학교를 꿈꾸는 모든 학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이름은 성안해방연합입니다. 우리의 깃발은 꺾이지 않는 용기이며 우리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입니다. 성안해방연합의 깃발 아래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선언문은 성안고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성안해방연합. 그 이름은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주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치며 장난스럽게 연합군 동지 라고 속삭이며 웃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공포가 지배하던 학교에 건강한 유머와 연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진우는 낡은 창고, 그들의 아지트에서 아덴성 지도 가장 윗부분에 힘 있는 글씨로 써내려갔다. 성안해방연합. 이것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전쟁 기록이 아니었다. 이름 없던 민초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마침내 역사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혁명의 연대기였다. 제32화 크라운의 역습 본보기. 성안해방연합의 출범은 황철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여론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강태수와의 분열로 물리적인 힘마저 절반으로 줄었다. 그에게 남은 무기는 단 하나, 모든 이성적인 계산을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공포였다. 본보기가 필요했다. 연합에 가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한 만로를 모두의 눈앞에 전시해야 했다. 그의 분노는 배신자 이동훈에게로 향했다. 황철민은 치밀했다. 그는 유령 위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쓰지 않았다. 하교환은 이동훈의 뒤를 조용히 밟았다. 이동훈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유령 위 경고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 자신이 타겟이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후문, 인적이 끊긴 좁은 골목에서 이동훈은 황철민과 그의 마지막 충성파들에게 둘러싸였다. 오랜만이네, 우리 스파이 양반. 황철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이동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동훈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이동훈을 무릎 꿇리고 억지로 자신이 유령에게 정보를 넘긴 배신자이며 모든 것은 거짓 선동이었다고 말하게 시켰다. 말해, 유령은, 해방연합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다음 날, 그 끔찍한 영상이 익명의 계정을 통해 학교 전체에 퍼졌다. 영상 속 이동훈의 처참한 모습과 황철민의 조롱 섞인 목소리는 학생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합군 동지라며 웃던 아이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즐거웠던 축제는 끝났다. 이것은 진짜 전쟁이었다. 사람이 다치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성안해방연합의 깃발 아래 모였던 용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황철민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유령은, 연합은 결국 화면 뒤에 숨은 겁쟁이일 뿐이며 너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결코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낡은 창고, 연합의 아지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태사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고 최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김세아조차 굳은 얼굴로 아무런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이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스파이가, 자신을 믿었던 동료가 잔인하게 짓밟혔다.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황철민의 마지막 발악은 연합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혁명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제33화 위기, 그리고 더 강해진 결속. 이동훈의 영상은 성안해방연합의 심장에 박힌 파편이었다. 낡은 창고에 모인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승리의 환호도, 치밀한 작전회의도 없었다. 남은 것은 지독한 죄책감과 무력감뿐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태산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황철민 그놈을 작살냈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비폭력, 심리전, 전부 개소리였어. 우리가 저놈을 가지고 노는 동안 동훈이는 피를 흘렸다고. 전부 우리 탓이야.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병에서 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최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이동훈은 자신과 같은 배신자였다. 그의 모습 위로 언젠가 저렇게 될지도 모를 자신의 미래가 겹쳐 보였다. 공포와 미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김세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예측 범위 밖의 변수, 상대의 폭력성 임계치를 과소평가했음. 이번 실패는 내 분석의 책임. 차가운 관찰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책임감의 발현이었다. 모든 비난과 자책의 화살은 결국 리더인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동훈을 끌어들인 것도, 그에게 스파이 역할을 맡긴 것도 자신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자신의 경전, 바츠 해방 전쟁의 기록을 넘기고 있었다. 그 안에도 수많은 패배의 기록이 있었다. 연합군이 DK 길드의 계략에 빠져 길드원 다수를 잃고
점령했던 성을 허무하게 빼앗겼던 검은 수요일 사건. 모두가 절망하고 연합의 해체를 이야기하던 그날 총사령관 아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죽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뿐이다. 진우는 파일을 덮고 동료들을 마주보았다. 내 작전 실패야.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했다. 내가 황철민을 얕봤어. 이 싸움에 잔인함을 잊고 있었어. 동훈이한테 우리는 평생 빚을 졌어. 그의 담담한 인정에 오히려 동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동훈이의 희생은 그냥 한 학생이 겪은 비참한 폭력 사건으로 끝나. 우리가 이겨야만 동훈이의 저항이 의미 있는 희생이 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황철민이 정말 원했던 건 동훈이의 피가 아니야. 그 피를 본 우리의 공포, 그리고 침묵이야.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비로소 황철민이 이기는 거야. 그의 말은 흩어졌던 동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죄책감은 사명감으로, 무력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정의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쓰러져간 동료를 위해 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위기는 그들의 연대를 부수지 못했다. 오히려 쇠를 담금질하듯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차갑고도 뜨거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34화 결전 7전 서막. 이동훈 사건 이후 학교는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황철민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성안해방연합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처럼 사라졌다. 공포는 다시 학교를 지배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흐름이 일고 있었다. 황철민의 방식은 너무나 잔인했다. 아이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증오했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닌 분노의 응축이었다.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학교는 조용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연합은 더 이상 심리전이나 국지전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황철민이라는 암덩어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를 뒤흔들 단 한 번이 결정적인 외과 수술이 필요했다. 마지막 전투는 가장 큰 무대에서 벌어져야 해. 진우가 자신의 아덴성 지도 위에 펼쳐진 학교 연간 행사표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열릴 학교 축제 폐막식이었다. 폐막식, 거기서 뭘 어쩌게, 박태산이 물었다. 공개 재판을 여는 거야. 황철민과 크라운이 저지른 모든 죄를 전교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인 그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는 거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김세아의 정보 분석 능력, 최윤지가 가진 결정적인 증거, 위키를 통해 모인 수많은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 그리고 이동훈의 영상까지.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 한 편의 고발 영상을 만든다. 그리고 축제 마지막,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예정된 시간에 강당의 대형 스크린을 해킹해 그 영상을 상영한다는 것이었다. 걸리면 우리 전부 퇴학이야. 최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어쩌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겠지. 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자리에서 황철민을 완전히 끌어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하는 거야.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혁명의 완수, 실패하면 나락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동훈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끔찍한 영상이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세아는 영상의 전체적인 구성을 짰고 최윤지는 장부의 데이터를 시각 자료로 만들었다. 박태산은 방송실의 구조와 당일 경비 계획을 파악했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영상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썼다.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진우는 자신의 아덴성 지도, 축제 폐막식 날짜 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다. 결전의 날, 성안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제35화, 전쟁 전야. 결전 D1, 축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낡은 창고 안, 성안해방연합의 마지막 작전 회의가 열렸다. 공기는 축제에 들뜬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무겁고 서늘했다. 영상 최종본이야. 김세아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파노라마처럼 담겨 있었다. 크라운의 사소한 갈취 장면에서 시작해 최윤지가 정리한 자금 흐름 도표, 위키에 접수된 수십 개의 인명 피해 사례들이 자막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이동훈의 그날 영상 원본으로 끝을 맺었다. 잔인한 폭력과 황철민의 비웃음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인 그 자체로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계획은 그대로야. 이진우가 강당의 도면을 가리키며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폐막식이 시작되면 나는 방송실 근처 좌석에 앉을 거야.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시작되고 5분 뒤 태산이 네가 강당 뒤편에서 최대한 큰 소란을 일으켜줘. 선생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내가 방송실 컴퓨터에 이걸 꽂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그의 손에는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투쟁과 희생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기였다. 박태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구석에서 작은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차갑게 투지를 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뜨거운 분노가 아닌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냉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버튼을 누를 시간은 내가 벌어준다. 최윤지와 김세아는 영상 파일을 여러 번 복제하며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다. 늘 떨고 있던 윤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세아는 그런 윤지의 어깨를 툭 치며 처음으로 농담에 가까운 말을 건넸다. 확률은 99%, 나머지 1%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길이에 달렸어. 진우는 자신의 동료들을 이 믿을 수 없는 혁명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외로운 늑대, 얼음 공주, 겁 많던 회계 담당. 누가 이 오합지졸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다. 내일 우리 중 누군가는 학교를 떠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모두 정말 고맙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네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려움, 결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말없이 아지트를 나섰다. 내일이면 이곳도 더 이상 그들의 비밀 장소가 아닐 터였다. 진우의 주머니 속 작은 저장 장치가 묵직했다. 학교의 밤은 축제의 불빛으로 유난히 밝았지만 그 빛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제36화 선전포고 대자보에 붙은 경문. 축제 당일 성안고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들뜬 분위기 이면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등굣길, 학생들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중앙 게시판이었다. 게시판 중앙에 거대한 흰 종이가 붙어 있었다. 컴퓨터로 뽑은 반듯한 활자가 아닌 누군가 밤새 정성 들여 쓴 붓글씨였다. 경문, 존경하는 성안해방연합 동지들에게 고한다. 지난 1년간 폭군 황철민과 그 무리는 우리의 교실을 약탈하고 우리의 권리를 짓밟았다. 그들은 공포라는 이름의 세금을 거뒀고 침묵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그들의 어둠을 밝혔고 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의 연합으로 뭉쳤다. 김민준 동지의 찢어진 꿈을 기억하라. 이동훈 동지의 피눈물을 기억하라.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우리는 승리로 답해야 한다. 오늘 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불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모든 학생 동지들이여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성안고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성안해방연합. 경문은 학교를 뒤흔든 폭탄이었다. 선생님들이 황급히 달려와 그것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퍼나른 뒤였다. 성안고 경문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오늘 폐막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축제 부스를 돌아다니면서도 흘끔흘끔 시계를 확인했다. 폐막식은 더 이상 지루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성안고의 운명을 건 거대한 혁명의 마지막 장이었다. 황철민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경문의 내용은 그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충성파들을 긁어모았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 폐막식 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 그는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방어하는 입장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옥죄었다. 시간은 흘러 축제의 모든 행사가 끝나갔다.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선생님들의 독촉이 없어도 스스로 강당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불안감으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결의를 다지며. 강당의 불이 꺼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 축제 폐막식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이진우는 객석 중간쯤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의 옆자리에는 박태산이, 저 멀리 방송실 근처에는 김세아와 최윤지가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마지막 전투의 무대는 준비되었다.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제 곧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